네, 이어서 코로나19 국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조상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프로야구가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국립공원 야영장과 동물원 실내 시설 등이 차례대로 문을 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데 따른 건데요. 먼저 교수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왔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마스크 쓰거나 거리두기 하거나 아니면 손 씻기 하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된다는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이 일정 부분 개장을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나 아니면 야외 공원 같은데 이런 데 지난번에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문화센터나 이런 데가 다시 개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물론 그 무관중 경기이긴 합니다만 야외에서 일어나는 스포츠 경기들 같은 경우에 다시 개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국립공원, 동물원 같은데 문 여는 것만 달라진 거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방역을 대책을 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 부분, 거리두기 하는 거 이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은 혹시나 너무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인으로 전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도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교수님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방역당국 이야기 들어보시죠.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길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 방역 지침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아프면 3, 4일 정도를 쉰다. 그리고 두 팔 간격이죠. 한 1m 이상 되는 간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거나 기침할 때 예전은 그대로고요. 매일 2번 이상의 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중심인데 이런 내용들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연착륙의 어떤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다가 만약에 재확산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개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청원 사이트 같은 데서는 뭐 등교 선택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근데 뭐 법적으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이 강제성이 있냐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등교 일수 확보에 따른 재적이라든지 아니 이제 졸업 요건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개학을 한다라는 말은 강제예요.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학생들이 교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이걸 견뎌가면서 학생들이 과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좀 유연하게 지금 출석 일수를 강제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을 좀 하게 해달라. 사실 이게 법에 있는 권리는 아닌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상반기까지 아니면 올해까지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이렇게 보장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인 거죠. 네. 교수님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바로 에어컨 사용 문제인데 오늘도 낮 기온이 뭐 28도까지 오른다고 하고 이번 여름이 상당히 더울 것 같은데 보니까 에어컨 사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든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에어컨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환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사용해서 문을 닫는 이유가 전기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왜냐하면 에어컨 하면서 또 문을 열어놓으면 사실 이제 효율도 떨어지고 계속 에어컨이 가동되다 보니까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 오래되고 또 에어컨이 공기가 순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말을 확산시킬 위험성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기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즉 일정 부분 우리가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더라도 이런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름에 지금 보세요. 기간이 연장되잖아요. 방학이 좀 줄어들면서 수업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더운 날씨에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요. 지금 현재 KF94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흡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더운 날씨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에어컨 가동 반드시 해야 된다. 다만 주기적으로 환기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가동 때문에 비말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더위를 마스크까지 쓰고 어떻게 견뎌야 하냐, 뭐 학부모들의 우려, 걱정 이만저만 아닌데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방역 당국으로서는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올여름 아마도 하기 방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내의 고온 환경 하에서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안전한 방법들을 조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역당국 얘기했는데 지금 개학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건 것 같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인데 변호사님, 많은 사람들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런 좀 과잉 처벌 논란도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벌써 35만 명 정도가 이거는 이제 과잉 처벌이라는 데 대해서 국민청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단독 법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을 개정한 이 법을 이제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제 아이의 사망 또는 상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과하게 처벌이 되냐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15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의의무 위반, 소위 말하는 운전을 함에 있어서 뭐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책임으로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물이 더 재밌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예방책에 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을 더 아예 그 주의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보험 상품이 잘 팔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기서 보험 계약 건수가 3.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이 민식이법에 대한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경찰청이 민식이법 통과 전후에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하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요. 교통사고나 부상 건수가 확실히 전년 동기 대비 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수님,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미뤄졌기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저 줄어든 숫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줄어든 숫자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식이법에 대해서 시행 40일 됐지만 이게 청원하시고 이런 분들 뭐 본인들의 생각을 청원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거기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래 취지 자체는 저기서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민식이법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들 교통사고로 학교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강력한 처벌을 하자고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물론 이게 시행이 얼마 안 됐지만 뭐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 예를 들면 이 그 적발돼서 피해를 당하는 것에 우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만 우리가 만든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학교 앞에서는 천천히 가고 학교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바꾸자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주의하고 조심하고 학교 앞에서는 어쨌든 서행하겠다는 생각만 하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를 생명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서 시행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생활 방역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